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밀 편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1년차 새댁입니다. 신혼생활로 즐거워도 모자란 시간인데 너무 답답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저희 부부는 30살 동갑이에요. 각자 직장 때문에 남편은 대전에서 저는 천안에서 생활하고 있고 주말 부부입니다. 남편도 원래는 천안 사람인데 직장 때문에 대전으로 가게 되었죠. 저랑 남편은 2년간의 장거리 연애 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왕복으로는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고, 둘 다 직장에 다니니 주말밖에 데이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에 가기도 했지만 남편도 본가가 천안이니 대부분 남편이 천안으로 와서 주말에 데이트를 했어요. 한 번은 남편이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하며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이혼하셔서 엄마랑 동생이랑 살았다고, 그러다 동생이 사고로 죽고 이제 남은 가족은 엄마밖에 없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유달리 엄마를 챙겨도 이해해 줄 수 있겠는지 물었고, 그때는 저도 남편의 상황이 안타깝고 어머니도 안쓰러워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집안 사정을 알기 때문에 주말에 어머님하고 보내는 시간도 이해하고 존중했죠. 그러다 사귄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어머니와 함께 밥 먹자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그 일이 제 발등을 찍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식사 자리에 함께 하는 정도였어요.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식사는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는 게 당연해져 버렸고, 메뉴는 늘 어머님이 좋아하시거나 어머님께서 드시고 싶은 것 위주가 됐고요. 그러면서 점점 둘이 데이트하는 시간까지 어머님이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남자친구 옷 쇼핑을 갔는데 어머님도 함께 가셨습니다. 제가 남자친구 옷을 고르자 어머님께서는 그건 안 어울린다며 본인이 마음에 드는 옷으로 새로 갖고 오셨고, 결국 어머님의 취향대로 옷을 샀죠. 영화를 봐도 3명이 같이 봐야 했고, 단둘이 술 한잔 하고 싶은 날에도 어머님 좋아하시는 전집에서 셋이서 막걸리를 마셔야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남편에게 둘이만 있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어머님께 그대로 전달한 건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님께서 술 드시더니 저한테 서운하다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죄송한 마음에 어머님 스카프를 사서 선물했죠. 어머님 선물을 사면서 남자친구 셔츠도 같이 사서 선물했는데 어머님은 식사 자리에서 스카프를 받으시자마자 이건 얼마짜리냐며 남편 선물은 또 얼마짜리냐고 가격부터 물으셨습니다. 몇 번 웃으며 넘겼지만 끝내 가격 말씀드리니 이런 게 뭐라고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냐며 타박하셨죠. 저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엄마가 요즘 물가를 잘 몰라서 그런 거라며 이해하라고 해서 우리 부모님도 선물하면 항상 뭐 하러 이런 거 사오냐고 하시니까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옛날 분들은 다 그렇다며 더욱이 혼자서 아들 둘을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겠냐고 이해하라고 하셨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코로나 때문에 간소하게 치르고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다녀왔어요. 이제 법적으로 부부가 된 사이고 남편도 어머님께 몇 차례 이야기했다고 해서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 생각했는데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이 오는 주말이면 어머님께서도 집에 오셔서 냉장고 검사부터 하십니다. 한 번은 제가 찜닭을 시켜 먹고 남은 걸 냉장고에 넣어놨었는데 그걸 보시더니 닭 한 마리 얼마나 한다고 이런 걸 시켜 먹냐고. 그 뒤로는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남아도 저희 집 그릇으로 옮겨서 보관해 놓습니다. 반찬도 저 혼자는 먹는 일이 많지 않아서 조금씩 사다 먹거나 친정엄마가 해주시는데 그마저도 저 혼자 먹다 보니 양이 줄지를 않았어요. 그거 보시더니 음식 아까운 줄 모른다고 맨날 뭐 시켜만 먹지 밥은 해먹지도 않냐면서 뭐라고 하셨고요. 건조기를 산 것도 그냥 베란다에 널어 말리면 되지 이런 게 뭐가 필요하냐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남편 월급이 얼만지 보너스는 얼마 나오는지 적금은 얼마 넣고 보험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생활비는 얼마나 쓰냐 이런 거 다 물어보시고 적금 통장하고 월급 통장 보여달라고 하셔서 다 보여드렸어요. 그리고는 매달 50만 원씩 용돈 달라고 하셔서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는데
남편이 집으로 보낸 택배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단체로 마스크를 공동 구매했는데 본인 몫이 많다고 집으로 보낸 거였죠. 어머님께서는 그걸 보시더니 본인한테는 생전뭐 사서 붙이지도 않으면서 저한테만 보낸다고 서운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내만 챙기고 본인은 챙기지도 않는다고. 그때 제 직장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저도 격리하고 있는 상태였고 남편도 천안에 못 오는 상황이라 마스크를 택배로 보내준 건데 그걸 보고 서운해 하시니 정말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을 만난 후로 각자 직장 문제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신혼여행 빼고는 제대로 된 여행을 가지 못했어요. 여름 성수기 오기 전에 둘이 휴가 맞춰서 처음으로 2박 3일 동해로 다녀오자고 했습니다. 근데 어머님께서 들으시더니 나가면 다 돈인데 뭐하러 그렇게 오래 돌아다니냐고. 어차피 똑같은 바다인데 하루 보면 됐지 몇 번이나 보냐며 1박 2일로 다녀와서 집에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부산에 있는 절을 다녀왔는데 그렇게 좋다고 했다며 거기에 가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어머님께서 힘들게 키우셔서 아끼라고 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직 아이도 없고 신혼이니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데 벌써부터 아이 교육비부터 노후 얘기까지 하시면서 무조건 아끼라고 하십니다. 중간에서 남편에게 중재를 좀 해달라고 해도 안 돼요. 자기가 어릴 때 엄마 속 많이 썩였는데 동생 사고 겪고 나서 동생 목까지 잘하고 싶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어머님 주장을 굽힐 수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주말 부부면 남편이 오는 주말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시어머니께 또 어떤 잔소리를 들어야 하나 겁부터 나요. 제가 벌어서 쓰는 돈인데 이 정도로 눈치 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남편하고 아이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제가 임신하면 먹고 싶은 거라도 맘껏 먹을 수나 있을지 산후조리나 아이 관련된 모든 일에도 돈만 생각하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제가 어머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편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